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귀성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관광객들까지 몰려 관광 특수가 기대됩니다. 제주의 분양형 호텔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분양 호텔의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양배추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양배추를 들고 농협에 몰려와 집단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영화 흥행 2위에 올랐던 4.3 영화 지슬이 다음 달 일본에서 개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귀성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설인 춘절 연휴를 맞아 중국 관광객들의 제주 방문도 잇따라 관광업계의 반짝 특수가 예상됩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고향을 찾아 먼 길을 온 귀성객들을 처음 반기는 건 제주의 바람. 공기는 차지만 세상살이에 지친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기에 충분합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 아이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에는 선물꾸러미를 들고 마음에는 설렘을 가득 담았습니다. 고향에 오면은 서울에서 있었던 그 미운 감정들이 다 없어지고 다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들뜬 마음은 마중 나온 가족들도 마찬가지. 일찌감치 나와 자식들을 기다린 할머니는 어린 손녀들의 애교에 한박 웃음이 되고 어렵게 얻은 손자를 품에 안은 할아버지는 안고 또 안고 입을 맞춰도 반가움이 가시질 않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이 나는 야이 보는 저 맛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저희도 너무 좋죠. 아버님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또 이제 손주들 보고 아들 며느리보다 손주들을 더 보고 싶어하고 더 많이 반기시는 것 같아요. 중국의 설인 춘절 연휴를 맞아 중국 관광객도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4만 5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 연휴를 보내려는 관광객과 귀성객 14만여 명이 몰리면서 관광업계도 반짝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는 오늘 밤 늦게 한때 비가 오겠고 내일 오후부터 중국에서 시작한 황사가 유입돼 농도는 약하겠지만 모레 새벽까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그치겠고 강수량은 5mm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5도로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설인 모레는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내려가겠지만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겠고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 사이에 곳에 따라 비가 조금 오겠다고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호텔을 새로 지으면서 객실을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분양호텔이 지난해 이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해 다른 지역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양호텔의 실태와 우려되는 문제점을 김찬년, 박주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경관이 빼어난 바닷가에 대형 호텔 공사가 한창입니다. 8층 높이의 객실만 269개. 겉으로 보기에는 관광호텔 같지만 공사장 울타리에는 객실을 분양한다는 안내문이 실려 있습니다. 객실을 오피스텔처럼 집처럼 하나씩 개별 등기가 나가요. 와서 뭐 돈만 넣고 하신 분도 있고 현장에 서울에 오시는 분도 있고 여기 와서 부부 계약하시는 분도 있고. 분양을 할 수 없는 관광호텔과 달리 분양호텔은 지난 2005년 도입된 건축물 분양법에 따라 분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뒤 7년 동안 잠잠하다 지난해부터 갑자기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직접 와서 하고요. 이제 거기 관리하는 회사도 따로 있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익률을 개개인이 여기 샀으니까 투자 금액에 돈을 주는 겁니다. 지난해 이후 제주에서만 6개 분양호텔 1,400여 개의 객실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6개 분양호텔이 추가로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피스텔로 허가받아 객실을 분양한 뒤 호텔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분양호텔과 오피스텔 호텔 사업 시행자는 대부분 다른 지역 기획 부동산 업체들. 제주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몰려오시고 현재 그 제주도 평균 호텔 가동률이 85%, 90% 정도 육박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을 이제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분양 호텔이 높은 수익률을 앞세우며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려되는 문제는 없는지 박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분양 호텔 공사가 한창입니다. 17층 높이 객실 240개의 이 호텔은 2016년 1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개관이 한참 남았지만 벌써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70% 정도는 강남권이고요. 20% 정도는 제주도 분들이시고 나머지 10%는 다른 지방 분들이나 중국인, 일본인. 또 다른 분양 호텔은 올해 허가를 받자마자 중앙일간지 2개면에 전면 광고를 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약서 지금 발행된 지 3일 됐는데요. 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저희가 지금 뽑을 수는 없고 좀 많이 돼 있는 상태세요. 한 5, 60%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분양 호텔마다 연간 10%가 넘는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 기간은 1년뿐. 보장 기간이 끝나면 수익률 하락에 따른 위험 부담을 투자자가 떠안아야 합니다. 수익률이 10%라는 것은 영구 보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주 시내 시외 전역에 신축하는 숙박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텔 운영업체가 중도에 손을 뗄 경우에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운영업체에서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투자자들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 투자자들이 직접 관리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위탁 운영업체를 찾아 나서야 되는.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분양호텔은 객실과 내부 상가의 분양가를 시세보다 최고 갑절 높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지역 상가의 임대료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신없이 올려요. 작년에보다 꽃배기 올랐지.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못 살겠어. 있는 사람 나도 안 알아가고. 분양호텔이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면서 다른 지역 투자자들이 제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열 현상과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지역 경제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올겨울 양배추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농민들이 양배추를 들고 농협에 몰려와 집단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농협 점포 앞에서 농민들이 양배추를 쌓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면서 밭대기 거래와 도매 시장 경매가 중단됐다며 농민들이 화물차에 싣고 온 것입니다. 농민들은 생산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농협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협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주산 양배추를 이용해서 지역 본부 앞에 선을 쌓을 것이다. 농민들은 양배추 밭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산지 폐기를 하겠다며 농협에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농협은 일단 설 연휴가 지난 뒤에 검토하자며 농민들을 달랬지만 산지 폐기를 해도 농민들이 주로 시장에 팔기 어려운 비상품만 신청해 효과가 낮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또 이걸 한다 그래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방법이 좋으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올겨울 제주산 양배추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0% 늘었고 엔저 현상으로 일본 수출도 어렵다 보니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월동 채소 처리난에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으면서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4.3을 다룬 영화 지슬이 다음 달 일본에서 개봉됩니다. 영화 지슬의 해외 배급사인 인디스토리는 다음 달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개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정확한 날짜와 상영 관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화 지슬은 지난해 3월 국내에서 개봉한 뒤 14만 명이 관람하면서 국내 독립영화 흥행 2위에 올랐습니다.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서부지부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제주 베스트탑 마라톤 클럽 회원들이 36만 500원, 대한불교 조계종 천룡사 신도회에서 50만 원, 대한불교 조계종 천룡사 관음 합창단에서 30만 원, 동화나라 어린이집 원아들이 48만 3,544원, 제주고등학교 관광원예과 2학년 학생들이 27만 원, 서광서리 마을회 김태부 이장이 쌀 10kg 14포와 20kg 5포대를 기탁했고, 제주도 자동차용품 연합회에서 20만 원, 화북동 오진영, 오진환 남매가 10만 250원, 탑 에이스 모텔 양옥 대표가 10만 원을 희망 나눔 성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은 모레까지 접수하는데 제주 MBC 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농협이나 제주은행 계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구자읍 이장협의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쓰레기 소각과 매립장 시설을 구좌 지역에 유치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자읍 이장단은 지난 26일부터 사흘 동안 구미와 대구, 울산 지역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돌아본 뒤 이 같은 생각을 모으게 됐다며 시설 공사비의 10%와 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지역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인 동복리와 인접마을인 김영리 이장은 이번 시찰에서 빠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남성 합격자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발표한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140명 가운데 남자는 54명으로 39%를 차지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남자 합격자 비율은 지난 2011년 19.7%에서 2012년 23%, 지난해 33%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알뜰 주유소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알뜰 주유소는 제주시 11곳, 서귀포시 5곳 등 모두 16곳으로 지난해 7월 시작할 당시 3곳에 비해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알뜰 주유소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다른 주유소보다 1리터에 평균 50원가량 저렴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제주시 노형동 다세대 주택 부근 공터에서 25살 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 주택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다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3일부터 선거사범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를 위해 수사전담반과 선거사범 처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선거사범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의 혐의로 25건에 47명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공무원 272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직급별로는 7급 3명, 8급 15명, 9급 237명, 연구지도직 17명입니다. 특히 시간제 선택 공무원 16명과 7급 감사직을 처음으로 선발하고 특성화고 출신 4명도 선발합니다. 제주시가 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청사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사업비 12억 5천만 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옛 한국은행 청사 건물에는 종합민원실과 문화관광국 3개과 시민 쉼터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8월 한국은행과 옛 청사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매입 금액 153억 원은 오는 2018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제주 도민들의 독서량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연간 독서량은 12.7권으로 전국 평균 9.2권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울산과 서울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평일 독서 시간도 23.9분으로 4위, 공공도서관 이용률과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도 3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